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죠. 네. 오늘 서울에 이것에 대한 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바로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요즘 우리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미세먼지, 2번 극세사먼지, 3번 마이크로먼지, 4번 나노먼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 저희 이름이죠. 앱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5쌍을 선정해서 조재현, 박철민, 정은표의 그와 그녀의 목요일 연극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문제가 좀 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yes or no 질문은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차단 공문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yes or no 여러분의 의견 문자 기다리고 있죠. 물론 선물도 함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스포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요. 이은경 기자를 대신해서 일간 스포츠의 김한 기자가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가 최근 외국인 선수 문제로 뜨겁다고요. 근데 몸값 부분에서 특히 말이 많은가 보죠? 네, 유명무실해진 외국인 선수 상한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게 우선 원칙인데요. 네. 10개 구단 단장들은 어제와 오늘 열린 워크숍에서 외국인 선수 몸값 상한선을 좀 바꾸겠다는데 의견을 공감하고 예. 좀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상한선을 아예 철폐하거나 또는 트라이아웃을 부활시킨다거나 다양한 방안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야구 규약에는 외국인 선수 연봉을 옵션 포함 30만 달러, 하나로는 약 3억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가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해서 연봉이 오르는 경우에도 인상률이 25%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각 구단이 이 규정을 지켰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연봉 275만 달러를 받은 타자 루크 스캇이 9분의 1에 불과한 30만 달러의 SK 와이번스에 입단했는데요. 또 4년 연속 한국 무대에서 뛰게 되는 레이즈라든지 두산 리포트도 아직까지는 몸값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좀 연봉 상한제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7일 열리는 각 구단 대표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규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대개 이면 계약이 있죠? 네, 그렇죠.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사실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단장들이 조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프로축구에서는 공석이던 팀들의 감독들이 속속 선임되고 있나 보죠? 네, 추억의 이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의 이차만 전 대우로얄즈 감독이 오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대구의 새 감독이 발표가 됐습니다. 축구대표팀 수석 코치와 17세 이하 여자대표팀을 이끌었던 최덕주 감독이 대구를 이끌게 됐는데요. 17세 여자대표팀을 이끌었던 최 감독은 2010년이죠.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피파 주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작년과 올해에는 최강의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하면서 브라질 월드컵행을 도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유형입니다. 선수 시절에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가 지도자로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다음 시즌이 기대가 되고요. 또 성남도 조만간 새 감독 발표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백전 노장 75세의 박종환 감독이 유력한데요.
이제 성남까지 발표가 나게 되면 강원만 새 감독 선임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그러는데 이제 스포츠계에서도 이제 박종환 감독, 이차만 감독 보면은 예, 역시 젊지만 또 나이는 많은 이런 분들이 속속 되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7080 세대를 이끌었던 이제 축구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또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히딩크 감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가 보죠. 명장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독 어디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또 이번에는 스페인 최강팀이죠.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 언론은 오늘 현 감독인 마르티노가 물러나면서 후임으로 히딩크가 유력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마르티노 감독이 전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비교를 당하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히딩크가 새 감독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난 7월이죠. 러시아 안지에서 물러나 무적 신분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사실상 은퇴가 아니냐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을 향한 러브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국이죠. 네덜란드 대표팀 컴백설도 나왔고요. 멕시코 대표팀 감독으로도 예상이 나왔습니다. 클럽팀 중에는 바르셀로나뿐 아니라 터키의 갈라타사라이, 잉글랜드의 토트넘 등이 있는데 히딩크의 인기는 여전히 유럽에서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김환 기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막히는 차선 뒤에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아주 많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마포로 공덕 오거리에서 충정로까지 답답하고요. 신촌로 아현동에서 이대역을 지나 신촌역까지, 성산로 연대 앞에서 대신 삼거리 쪽으로 쭉 밀립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도 계속 자주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왕십리길 성동교 남단과 한양대학교 사이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부근 통과가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판교 쪽으로는 반포나들목과 서초나들목 사이 1, 2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이라서 이렇게 휴가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철도 파업 때문에 네네. 이 운행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철도 파업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KTX 열차 운행률은 83%대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파업 참가 인력이 대거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로 보이는데, KTX 운행률은 70%대로, 수도권 전동차 운행률은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화물열차의 감축 운행이 이어지면서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물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40% 정도인 화물열차 운행률이 다음 주에는 3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물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해갖고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돈을 빼돌린 사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 이 지원금을 빼돌려온 것이 적발됐나 보죠? 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지원한 거였는데요. 김경배 슈퍼연합회 회장이 지난 13일 경찰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협동조합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혐의입니다. 정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물류센터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50명 이상인 협동조합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경기 북부의 한 협동조합은 조합원 10명으로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조합원 수를 부풀렸고 슈퍼연합회가 이를 심사를 해준 겁니다. 무자격 협동조합이 타낸 돈은 28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나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제대로 또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시직이나 일용근로 종사자가 241만 5천 명으로 집계돼서 2007년과 비교하면 34.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985만 8천 명에서 1157만 9천 명으로 17.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자리 그 비중 구성돼 있는 비중도 일용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1.2%에서 13%로 늘어났고 상용 근로자는 0.5%포인트 늘어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자리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Yes or No는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에 대해서 차단 공문을 내렸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수다가 이어집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팔팔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장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yes or no, 교육부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차단 공문 필요합니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의견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2764님인데요. no,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자보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6635님은 대자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한 이 대자보 현상,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있는 예스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주시면은 물론 당연히 이 선물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강지원 변호사님 그리고 하호영 기자와 함께하는 저희 새 남자의 정치 수다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죠? 네, 차가 많이 막히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하시는지요? 네, 잠시 뒤에 우리 이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어가고요. 이 관련된 문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이 불타는 금요일에 미리 한 주간의 정치권 뉴스도 살펴보시고 또 다음 주 정치권 더 전망해 보면서 술자리에 가시기 전에 저희와 함께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잠시 뒤 이어가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세 남자가 만났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네,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한겨레 정치부의 하영 기자와 함께하는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불타는 금요일 정치 뉴스 같이 한번 함께 하시죠.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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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가 많이 막히죠? 강 변호사님. 네. 많이 막히고요. 시끌시끌하고 그렇습니다. 하 기자는 어때요? 오시기 힘들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각할 뻔했습니다. 열심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자보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대자보 현상이라고 언론들이 현상을 붙이는 거죠, 하 기자. 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사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사실 소개는 드렸었죠. 고대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07학번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학생인데요. 본명으로 올렸고요. 거기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말에는요. 당시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철도민 영화 그리고 밀양 송전탑 등등 그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대학생들이 취업하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지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안녕들 한 것이냐라고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 안에서부터 대자보가 연이어서 붙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공감한 대학생들이 대학별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대자보를 쓰는. 사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인터넷 게시판이 2000년대 들어서 사회의 공론을 형성하는 대화의 장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올해 인터넷 공간이 말하자면 신뢰를 좀 잃었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서요. 이래서 직접 손글씨 쓰기가 마음을 울린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 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래저래 다들 안녕들 못하니까요. 네. 근데 이 글을 처음에 썼던 친구는 굉장히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또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친구로 알려졌죠. 정당원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돌긴 했는데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해봤어요. 확인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탑 이야기라든가 철도 노조 얘기라든가 이런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측에서는 찍고 다니는 사람도 찍고 다니는 또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고 말이죠. 예. 또 우리가 반대 쪽 무슨 여당에서도 또 여당 국회의원도 이런 비슷한 대자보로 붙이고 이렇게 했다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말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짝 반쪽으로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양쪽 다 안녕들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안녕하냐고 안부를 물으면서 대개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 대개는 안녕하십니까? 그쪽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참 정말 어두운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허구한 날 정말 붙잡혀가면서 시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루탄 맞아가면서 그랬었는데 그 후에 좀 이 시사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좀 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얼마 전에 무슨 반값 등록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고 좀 잠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 시사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들고 일어났고요. 게다가 이거 가지고 또 이 여론이 또 갈리고 있으니까 참 대한민국 정말 이래도 괜찮은 나라인지 참 정말 그게 저는 우선 걱정이 됩니다. 다들 서로 간에 안녕들 못 하잖아요, 지금. 이래저래 안녕들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들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 갈등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이 마음이 편치를 못 하죠. 네. 이 정면승부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데 이 인사하기가 조금 신경이 쓰여요.
안녕 안 하시다고들 하실까 봐서. 예. 네. 하 기자. 예. 이 정치권에서도 또 대자보 붙였죠? 예. 누가 붙였어요? 뭐 김무성 전 대표죠. 김무성 의원이 이제 여당 의원인데. 예. 뭐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는 거고요. 네. 뭐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여당 의원이 붙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 드러나고요. 네.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찢는 행위의 문제는 있었는데요.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또 반대의 글도 올라오면서 그게 또 공론으로 또 이렇게 토론이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볼 만한 사회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의원이 대자보 중 여당 의원이 붙였다는 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강 변호사님? 그러면서 무슨 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자 그런 얘기를 네. 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제 이해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하여튼 이 학생들이 지금 이 시국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의 목소리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민주화 과정에서 정말 학생들이 출혈탄 맞아가면서 이렇게 투쟁을 했었거든요. 그 후에 잠잠해졌었는데 지금 그때 모습과 비슷해져가는 그것이 절대 다수가 아닐지 몰라도 일부에서나마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젊은이들이 이 시국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선 취업하기에 바쁘지 무슨 뭐 스펙 쌓기에 바쁘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런 젊은이들이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는 사실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학생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정면승부 오늘 yes or no 바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건데 학생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도 바로 이 대자보 현상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yes or no 오늘 질문이 교육부의 대자보 차단 공문 필요합니까? 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네요. 2764님은요. 노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대자보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7434님은 교육부가 어리석게도 국민들을 더 자극하고 있네요. 라고 하셨고요. 6922님은 저는 반반입니다. 현재 고려대 대학원생인데 대자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건 좋지만 사실 왜곡도 있었습니다. 왜곡에 대한 자정 능력이 담보되고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갖춰진다면 대자보는 좋은 의사소통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교육부가 대자보 차단한다고요? 예, 자제 공문을 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낸 것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교육청이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사실은 이제 교육청이라고 보자면요. 이제 그게 제가 교육청을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각급 학교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대자보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걱정이랄까요?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대자보가 80년대나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붙었던 대자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놀이문화 같이 그런 양상도 좀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힘을 복돋고 또 어떤 때는 안녕들 하십니까에 대해 어떤 웃음 코드도 넣고요. 뭐 조금 다른 양상이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가 생활 지도를 위해서 대자보 차단 공문을 교육청이 지시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 교육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대자보 붙이든 말든 뭐 교육부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그래요? 네. 대자보에다가 교육부 교육부 잘합니다 이런 거 계속 써주면 그건 놔둘 겁니까? 네. 참 나쁘네요 진짜. 네. 그래도 교육 쪽 차원에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있겠죠. 있지만 할 일 있고 안 할 일 있는데 저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분열의 사회다. 네. 대립과 갈등의 사회다. 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더 못 나갑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우리가 소득 GDP 2만 불 된 게 언제입니까? 10몇 년째 그대로 지금 거기서 턱걸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맨날 싸움 박전하느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요, 우리 특히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진 쪽에서 변화해야 됩니다. 가진 쪽이요? 네. 가진 쪽. 돈이면 돈 가진 쪽. 권력이면 권력을 가진 쪽. 명예라면 명예를 가진 쪽.
지위라면 지위를 가진 쪽에서 먼저 변해야 됩니다. 가진 못한 쪽에 말하기 전에 네. 가진 쪽에서부터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마음의 문을 꼭꼭 잠그고 적개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정치만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흘러 지나가는데요. 예. 이제 정말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싸움박질하고 정신 없이 살았는지 이걸 다 같이 회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1년, 네. 1년 전 네.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9일이 대선 딱 1년 되는 날이었죠. 예. 네. 대선 1년. 이제 어떻게 평가할까요? 강 기자는요? 지난 1년을 평가해 보자면요. 짧게. 예. 압축적인 단어로. 압축적인 단어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준 점수로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 안타깝지만 대부분 낙제점이어서 그냥 낙제점은 사실 몇 점을 주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빵점이죠, 빵점. 낙제점 무슨 낙제점입니까? 빵점이지. 이 정치판이 도대체가 허구날 싸움박질 했으니 빵점을 기초로 하고. 그러니까 가끔 잘한 일이 있으면 10점, 20점씩 올려주고. 그런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네. 지난 1년 좌우지간 참 시끄러운 한 해였습니다. 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무슨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1년간의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불통 논란으로 꼽았어요. 불통. 그러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 기자. 네. 자랑스러운 불통.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네. 약간 궤변 같죠. 아니, 옳은 일이라면은, 예. 옳은 일이라면은 또 한쪽 시각에서는 또 돌파한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네. 좀 드릴까요? 이수석이 이제 지난 18일입니다. 그 청와대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요. 한 사람밖에 없는 대통령. 뭐 당연하죠. 국민 4,800만 명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서 밥을 먹이는 게 소통이 아니다. 당연히 저항 세력 입장에서는 불통이다. 그런 저항에 굽히지 않는 게 불통이라고 한다면 5년 내내 불통 소리를 듣겠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하는 부분. 예. 뭐 그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런데 이게 대통령 홍보수석이 말을 했다라는 점이고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세운 가치 중에 하나가 통합. 국민 대통합. 예. 이라는 점에서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이요. 사실 여당 내부에서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석, 이 사람, 이 양반 말 잘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아니, 한 사람이 4천만 원을 다 초청해서 밥을 먹여야만이 그 소통입니까? 소통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건 네?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정현 보세요. 아니, 네. 아니,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인데 4천만 원 어떻게 다, 모셔다가 밥을 사냐.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밖에서 불통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불통이라는 소리가 있나 보다. 그 첫째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불통 소리가 나왔을까? 그 이유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분명히 우리 사회에 불통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 그래서 귀를 막겠다는 겁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최고 지도자의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라든가 대화의 방법이라는 스타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을 하는 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옆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쫙 배치하는 방법이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대통령 선거 때 말이죠. 박 후보가 이 기자들에게 노출된 게 기자회견 비슷하게 말이죠. 무슨 토론회 같은 게 나게 몇 번인 줄 압니까? 거의 안 나갔어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저희는 기억 못 해요. 토론회 같은데 거의 안 나갔어요. TV 그 외에는 거의 안 나갔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저런 식의 기자들과 소통한다든가 뭐 대담하는 걸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좀 당선되고 나서 금년 1년 동안에도 정식으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그것도 첫 쌀. 안 했잖아요. 역대 그런 대통령이 없거든.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주변에 특히 청와대 인사들 그 주변에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을 쫙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도록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을 보면 소통을 잘하는 이라고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인사상 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뭐가 불통이냐고 자꾸 물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불통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뭐 기자들 꼭 많이 만나야 소통을 잘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상징적으로 현장도 많이 가잖아요, 대통령이. 물론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인데요. 상징적으로 기자들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본다면 사실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쓴소리도 좀 듣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일종의 스타일 문제예요. 네, 이게 사람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걸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면 무슨 인정해줘야 되는 거 좀 아니에요? 심하게 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나는 도대체 사람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걸 인정해 준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주변에 참모들을 좀 소통을 잘하는 참모들로 바꾸세요. 그러면 조금 이제 좀 나아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 함께 하시죠. 1345님은요. 박 대통령 불통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댓글 하나하나 전부 살피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불통 정말 속상합니다. 여권의 한 최고위원이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씀하셨었는데, 네. 6249님은요, 불통이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네, 가볍게 여기는 정치 풍토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불통 이야기 할 때 무슨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든가, 소위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새 정권이 맨 처음에 내세운 것이 대탕평 정책이고 대타협의 정치였습니다. 작년 선거 공약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게 바로 매니페스토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본인의 이 당선 소감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이제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 100%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적이 과연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 지난 1년을 점검해 볼 때 그것부터 점검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하면 반쪽 대통령이 된다. 날 지지해 준 사람 계속 지지해 준다. 그럼 50%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54%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이 여론조사 할 때는 여권 프레미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몇 % 빼보세요. 그러면 선거 때 지지해줬던 그 사람들만 지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섰던 나머지 50%는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북한 어디 무슨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따라서 반대편에 있는 애들을 끌어안는 그런 포용적인 정책을 우선 내놓고 인사도 대탕평 인사를 단행을 하고 그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이 반대편에 섰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 기자는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물론 지지율이 여전히 50%가 넘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것은 몇 %냐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부터 지금 50%대까지 아주 초반까지 완만하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50%대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최근 조사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완만한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초 전국은 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로 보입니다. 그래도 1년 역대 대통령 1년 네. 집권 1년 차를 비교해보면 여론조사만을 놓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때는 20%대로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절반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완만하게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추세가 그러니까 계속 여론에 대한 지지가 빠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역대 다른 대통령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언론이 그래요? 예, 언론에서 쫙 그렇게 뽑아가지고 뭐 표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아니, 과거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 치고 우리 국민들의 정말 박수를 받는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또. 그 5년 후에 그 사람들 꼬라지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야 그 무슨 비교의 가치가 없다. 비교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정치를 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지. 저 한심한 그런 과거의 그런 사례들, 그런 거 거기 비교해가지고 조금 낫다. 뭐 이런 식의 위안을 하는 것은 무슨 자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다. 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온 지지율에 관한 문제,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것들이 많이 크게, 정말 심하게 발목을 잡으면서 그 영향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 저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 사이버 사령부 중간 수사 결과, 대해서 국방부와 민주당의 금광진 의원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들어봤었는데, 뭐 개인의 착각이다, 대선 개입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국방부의 입장이었는데, 이 이야기 한번 좀 짚어보죠. 하 기자, 특종 기자인데, 어떻게 봤어요? 특종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발표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 발표가 지금 현재 국방부가 스스로 국방부를 조사할 수 없음을, 셀프 수사는 한계가 있으면 그대로 드러낸 수사거든요. 사실 이것은 제가 첫 보도할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이버사령부를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게 예상대로 맞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은 그런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3급 정부부처로 치면 3급 공무원입니다. 과장입니다. 이분이 대선 당시에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본인의 지시로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청취자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쨌거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구체적으로 글의 개수도 나왔습니다. 심의전단 요원들이 심의전단장으로부터 대응작전관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라는 지시를 받고요. 28만여 건의 글을 게시했고, 이 중에 정치 관련 글이 15,000여 건, 그리고 특정 정당, 정치인을 언급해서 옹호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고요. 사실은 모든 언론, 모든 매체가 이 수사가 부당함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뭐 꼭 모든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빨리 이 정도에서 빨리 마무리하자, 매듭 짓자는 데도 있는데, 강 변호사님은 이게 이 전번 그 국정원 댓글 사고하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진짜 이거 자세히 이야기하고 웃기는 짬뽕입니다. 왜냐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어떻게 결과가 났죠? 최고위층인 원세훈 원장이 기소가 됐고 나중에 구속까지 됐죠. 그 중간에 여러 간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소위 재정신청이라는 절차에서 불거져 가지고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직원들은 다 불문 처리해버렸어요. 다 봐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에서는 밑에 직원들이 10명 다 기소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 간부라는 사람이 바로 이 단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사령관, 장관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 거꾸로죠. 이 표를 딱 그려봐야 돼요. 완전 거꾸로 됐습니다. 자,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이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기자 어떻게 상상해요? 간단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간단한 여론조사입니다. 간단한 여론조사 언론기관 중에 한 군데서 했는데 50% 정도가 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20% 정도는 신뢰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는 체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정원법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 개입해서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고,
군의 경우는 군형법에서 군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사건 때 이 대선 개입 문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추가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당시에 법무부와 수사팀하고 대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수사 압력이 있었냐 없었냐고 난리가 치지 않았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사팀이 이겼나 봐요.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버 사령부 얘기에서는 그건 아예 없다라고 다 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엄청나게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국민들은 또 새해가 오면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하기자? 사실 삶이 복잡하고 힘든데 뭐 대선 자꾸 이렇게 신경 쓸까요? 사실 저 자신도요. 네. 이제 이것을 취재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 청취자들은 얼마나 또 지겨우시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주 근본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 도돌이표처럼 이야기는 돌아갑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만일에 이 문제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난다면 네. 특검 문제는 불가피해야 됩니다. 저는 특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당장에 할 것까지는 없다. 지금 수사 중이니까 네. 수사 결과 나온 다음에 보자. 전 그런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예. 대신에 국정원개혁 특위는 네.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특위 받아들였죠. 네. 그다음에 특검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에 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자, 지금이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최종 수사 결과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특검 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수사할 수 있는 이들 고생스럽지만 화끈하게 다 밝혀내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또 특검으로 가는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도 아직 안 되는데 하기자 사이버 가능하겠어요? 한다면 같이 하는 거죠. 한다면 묶고 사는 거니까요. 묶고 산다? 예, 네, 네. 자, 이게 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네. 두 분 하실 말씀 많고, 이번 주 정치권은 빵점이라고 하셨고, 다음 주는 이 한 해 마지막이 되는데, 이 정치권 좋아질까요? 강 변호사님? 저는 지금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낙오합니다. 하기 전은요?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에 이것주의보 예비 단계가 발령됐죠.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하늘을 뿌옇게 뒤덮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는데요. 정답은 1번 미세먼지였습니다. 오늘 쉬웠죠? 네. 당첨자 5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351님, 5934님, 4249님, 2357님, 2627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yes or no 의견 문자 당첨자는요. 휴대전화 끝자리 3820입니다. 역시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 뉴스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의 허중현, 남윤민,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의 저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